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뉴럴 네트워크, 이것에 대한 코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드를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코드로 작성이 되려면 실제로 이러한 느낌으로 작성이 되는구나를 확인을 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서 텐서플로우에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코드들은 전부 텐서플로우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현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이 코드가 너무 어렵고 너무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임포트를 몇 가지를 했죠. Matplotlib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좀 그리기 좋은 라이브러리이고요. 그리고 셔본이라는 게 있는데 C본인지 저도 사실 발음이 항상 헷갈려요. 이거는 그냥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좀 더 이쁘게 그려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numPy를 불러오죠. 파이썬에서 숫자 처리를 하는 거에서는 대부분 이 numPy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as np, 여기 또 as sns, as plt 이런 식으로 제가 붙여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매번 타이핑해서 numpy, numpy 매번 치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그냥 np로 줄여서 쓰겠다라고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 밑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뉴럴 네트워크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유론에서 나온 값이 0보다 크면 1로 줘라,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줘라. 아주 단순하죠. 이런 단순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을 했고요. 우선 밑에 코드를 조금 더 보기 이전에 제가 어떤 문제를 뉴럴 네트워크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제가 그냥 랜덤하게 어떤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 점들을 생성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오렌지색의 점들은 2번 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파란색 점으로 보이는 것은 1번 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어떤 점을 제가 딱 던져놨을 때 이게 이 점만 보고 이것이 노란색 점에 또는 2번 클래스에 속하는구나 또는 1번 클래스에 속하는구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코드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좀 이런 느낌만 보기 위한 용도니까요. 우선 이 코드는 뭐냐면은 제가 위에서 x1과 x2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x1은 파란 점, x2는 노란 점으로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x는 x1과 x2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 놓은 거죠. 그리고 y는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파란 점은 0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게 했고요. 노란 점은 1이라는 값을 주게 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x의 100번째 값이 주어지고 그리고 y의 100번째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 x 좌표에 있는 것은 2번 클래스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 뉴럴 네트워크에 보여줄 데이터와 그리고 보여주지 않을 데이터를 나눠 버릴 겁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학습을 자꾸 하는데 학습을 할 때마다 학습한 결과가 에러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내가 한번 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학습된 데이터에서만 잘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게 학습된 데이터에서만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에서도 작동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Xtrain, Ytrain, Xtest, Ytest 라는 이름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말하는 트레인, Xtrain 또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뉴럴 네트워크에게 학습을 시켜줄 때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데이터이고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에게 학습 중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는 학습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말 그대로 테스트 전용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고요. 한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학습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것이 테스트 데이터예요. 당연하게도 학습 데이터가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로 제가 만든 뉴럴 네트워크가 잘 분류하는지 검증을 해볼 겁니다. 우선 이전에 말했듯이 W와 B를 이렇게 랜덤하게 정의를 했어요. 우선 W를 두 개로 뒀는데요. 왜냐하면 X, Y 좌표를 보고 이것이 1번 클래스인지 0번 클래스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용도이니까요. 밑에 요 코드들이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선 러닝 레이스는 이전에 말한 학습률 얼마나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내가 학습을 해볼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너무 크면 학습이 안 되겠죠. 빨리 움직일 수는 있어도 학습이 아마 되진 않을 겁니다. 우선 저는 이게 0.01로 뒀고요.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시지 않아도 좋고요. 우선 첫 번째로 프리딕션, 그리고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는 이제 내가 방금 전에 예측한 값이 얼마나 다른지 이것을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로 제가 계산하도록 하였어요. 이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로스를 구하고 나서 W와 B를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합니다. 우선 제가 예측한 값과 학습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그리고 정답을 같이 넘겨주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W와 B 값을 같이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학습 또는 얼마만큼 업데이트를 시킬 건지 이것도 같이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냐면요, 우선 내가 갖고 있는 W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한 이 결과에 대해서 에러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에러에 대해서 에러만큼 W와 B를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에러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값으로 W와 B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우선 실제로 어떻게 예측을 하고 또 에러를 구하고 또 W와 B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액티베이트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으로만 나오게 했어요. 딱 두 가지만 나오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딱 두 가지만 분류를 하기 위한 용도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액티베이션은 근데 사실은 이 predict라는 함수를 거치고 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요 predict라는 함수는 바로 밑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XW 플러스 B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 처음에 말했듯이 XWB를 계산한 후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는 것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예측한 값을 가지고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이것을 알아야겠죠? 우선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왔어요. 밑에 코드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액티베이션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예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로스를 구하는데, 이 로스를 구하는 함수 이름이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예측한 값과 그리고 원래의 정답을 같이 넘겨줍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자, 그리고 나서 이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 이것도 별거 없어요. Y트레인, 그러니까 원래 정답과 예측한 값의 로그를 곱함으로써 로스를 구합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로그의 1은 0이죠. 그리고 로그의 0은 아쉽게도 인피니트가 나오네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좀 요거는 계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아주 낮은 0에 가까운 숫자를 넣어주도록 하였어요. 이게 0.00000 0이 한 15개 붙나요? 14개 붙나요? 그래서 아주 낮은 숫자의 예측값 0이 나오면 이런 마이너스 34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정답이 만약에 원래 정답도 0이었다고 하면요, 그냥 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정답이 1이었고 내가 예측한 값이 0이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4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정답도 1이고 내가 예측한 값도 1이라고 한다면 이게 0.000001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예측한 값이 0이고 원래 값이 정답이 1이라고 한다면요, 마이너스 34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들을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 펑션이고요. 우리가 에러를 구할 때, 특히나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클래스를 분류하고자 할 때 에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방법이 많지만요, 조금 다시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정답이 1이고 예측한 값이 0이라고 한다면 이 로그의 값은 마이너스 34, 굉장히 높은 값이 나오겠죠. 음수로 높은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y가 1이고 제 예측한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로그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그냥 에러 자체가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요, 만약에 정답이 0인 경우에는 0과는 어떤 값을 곱하더라도 0이 나오겠죠. 그래서 y가 0인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이 y에 1을 빼줍니다. 1 빼기 y. 그러니까 이제 y가 0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1이 되겠죠. 다시 1 빼기 예측한 값.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측한 값이 만약에 1이었다 하면은 1 빼기 1은 0이죠.
그러면 다시 또 반복합니다. 이제 그 로그 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게 높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y 스타가 0이라고 한다면은 이 로그 값이 굉장히 낮게 나올 겁니다. 0에 가깝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1인 경우와 정답이 0인 경우에 대한 에러,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모든 경우 정답이 0, 예측한 값도 0인 경우에는 0이고요. 예측한 값이 1, 그리고 정답이 0인 경우에는 로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34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로스 펑션에서는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줌으로써 이 로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는 걸 깜빡을 해서 지금 다시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는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방금 예측한 값, 즉 다시 말해서 어떤 x가 들어오고 w와 b를 이용해서 매트릭스 행렬 계산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났을 때 원래의 정답과 얼마나 다른지를 로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내가 얼마나 잘 틀렸는지를 나오겠죠. 그래서 이 로스가 최대한으로 낮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w와 b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업데이트 방식은 요 밑에 방법과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 로스의 크기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만 우선 조금 더 심플한 코드를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스 자체는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자, 우선 이걸 보면은 기존에 W가 있고요. 요 식 자체를 직접 해볼 일은 많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답이 있으면요. 그리고 이 정답과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프리딕션,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값 마이너스 y를 하면은 맞춘 부분은 0일 테고 틀린 부분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틀린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이 w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x, t, 프로덕트 연산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x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이 되겠죠. 그것의 프로덕트 연산을 뭐랑 하냐면 예측한 값 마이너스 y 값. 그러니까 틀린 부분과의 연산을 하고 그리고 전체의 개수예요. 이거는 데이터의 개수에다가 러닝 레이스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부분에 대한 틀린 축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w가 단지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이 두 개의 W 값 중에서 틀린 구간의 값이 틀린 만큼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바이어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어스는 단순히 예측한 값과 틀린 것을 값을 빼줌으로써 얼마만큼 바이어스를 이동할지 결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W와 B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살짝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실제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면요. 우선 X트레인의 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함수 안에서는 X로 통하게 되겠죠. 실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2,700 700개의 데이터가 두 개의 차원 2차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개는 x, y의 좌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프로덕트 연산을 좀 해볼게요. 우선 제가 아직 프리딕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웨이트랑 이런 것들을 제대로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값이나 막 던져볼 겁니다. numpy 랜덤 랜드인트는 그리고 0, 2를 줬다는 얘기는 0에서 1, 0과 1 중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출력을 해주는 거고 그걸 700개를 뽑아 보겠다 그 얘기인데요. 요거를 실제로 돌리면 이러한 700개의 어떤 랜덤한 0과 1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왜 700개냐면 X 트레인의 데이터 개수가 700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0과 1의 랜덤한 값을 한번 뽑아갖고 이것을 X 트레인 원래 x의 값과 프로덕트 연산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값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랜덤하게 아무거나 막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상한 값이 나왔을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x, y가 될 테니까요. x 트레인에서의 두 번째 값, 즉 다시 말해서 y축에 해당하는 y 좌표에 해당하는 값을 또는 w 값을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에러가 더 낮아지는 w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w의 첫 번째 값, 그러니까 x 좌표의 w 값도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좀 더 좋아지겠지만 y가 훨씬 더 값이 크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w와 b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W와 B를 1000번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온 코드고요. 뭐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금방 다 돌아가네요. 그랬을 때 이 로스를 제가 구했어요. 여기서 로스는 아까 전에 본 로스가 아니라 다른 로스인데요. 이거는 사실 로스라기보다는 정확도라고 보는 게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0.95,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안에서는 95% 확률로 1번 클래스냐 2번 클래스냐를 맞추게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이터는 96%로 맞추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선 테스트 데이터를 더 잘 맞추네요.
네, 이렇게 해서 95%, 96%로 맞췄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W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되고 또 바이오스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되고 또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에러가 어떻게 자꾸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 B 그리고 로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요 위에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W 리스트, B 리스트, 로스 리스트 이것들을 매번 로스가 생길 때마다 또는 매번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로스 에러 값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W와 B 값도 계속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게요. 플러스를 이용해서 실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포문을 이용해서 W, B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로스가 무려 3000이 넘게 좀 높은 값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즉 다시 말해서 포문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로스 값이 점점점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W 값도 학습이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점점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W0 값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도 처음에는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바이오스도 마찬가지로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점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네트워크가 어떠한 결정 경계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1번 클래스고 어떤 데이터가 2번 클래스로 분류를 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결정 경계를 확인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너무 요거를 이 코드 자체를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확인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결정 경계, 요 선에 지금 보시는 파란 선에 의해서 결정 경계가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좀 색깔이 달라졌는데 보라색이 2번 클래스, 빨간색이 1번 클래스예요. 그래서 나름 꽤 합리적으로 잘 분리를 하는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W와 B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분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